자, 오늘의 인터뷰인은 누굴까요? 소개를 좀 직접 우리 직접 시청자. 하려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8년에 데뷔를 해서 밴드 뮤지션으로 데뷔를 했는데 지금은 현재 또봇에서 성우를 맡고 있는 박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봇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죠? 저는 이제 주로 닭과 네. 또 할아버지, 또봇 닭과 네, 또봇 닭과 봉영춘 할아버지, 봉영춘 네, 할아버지. 그리고 또 SOS, 아, 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를 하실 때 네. 밴드로 저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네, 그랬는데 밴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밴드요? 네. 네, 밴드는 이제 되게 오래된 밴드인데 이제 98년에 데뷔를 한 좀 걸리시한 이름의 이브라는 밴드입니다. 네,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오랫동안 활동한 건 아닌데 한 4집까지 활동을 하고 또 잠정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몇 년 전에 다시 뭉치기는 했는데 그래서 원래 출발은 뮤지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뭐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이제 보이스 액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성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루트를 모르니까 그냥 마음속에만 계속 담고 있다가 계속 뮤지션의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 이브라는 밴드는 그러면 어떤 음악을 하는? 근데 쉽게 말해서 이제 가요인데 락을 표방한 가요예요. 락 발라드도 하고 뭐 나름 이렇게 이런저런 다양한 장르들을 시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분장을 좀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좀 심각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거의 변장 수준으로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밴드에서는 어떤 포지션이요? 저는 이제 기타를 맡고 있었어요. 또봇에 출연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죠? 그때 되게 우연인데 같이 제가 뮤지컬 활동도 했었어요.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친해진 배우가 박태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은 거의 뭐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예요. 근데 그 친구가 소개를 해줬죠. 본인은 이제 오래전부터 또봇에서 성우를 하고 있었다. 그러냐, 나도 원래 성우를 하고 싶었다. 만화 영화인데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은 만화 영화다. 그래서 한번 자리가 있으면 좀 여쭤보겠다 했더니 마침 또 기회가 닿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태성 씨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디션용 파일을 네네. 들어보고 느꼈던 게 굉장히 저음이시고 저음이죠. 네, 저음이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네. 뭐랄까 울림통이 큰 느낌 네. 네, 그런 보이스로 제가 느껴져서 어떤 역할이 됐든 굉장히 그 개성 있는 목소리가 될 수 있겠다 고맙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을 하게 됐는데 고맙습니다. 뮤지컬은 어떤 작품을 하셨어요? 뮤지컬은 이제 대극장은 많이 못하고 네. 이제 대학로 쪽에서 소극장 위주로 몇 작품을 했어요. 네. 뮤지션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뮤지컬을 하게 된 계기가 헤드윅이라고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영화를 또 뮤지컬 한 거 브로드웨이에서 갖고 온 거를 거기에서 이제 앵그린치라는 밴드의 기타리스트로서 참여를 하면서 네. 이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는 기타리스트로 참여를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직접 또 오디션을 봐서 뮤지컬 배우로 헤드윅 이후부터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목소리 연기를 또봇을 통해서 처음 해보시는 거죠? 매체로 나가는 건 처음이죠. 네. 어떠세요? 무대에서 연기할 때와 비교를 한다면? 각각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이게 한 번 틀리면 또 돌이킬 수도 없는 거고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외모, 눈빛, 뭐 행동, 걸음걸이 다 신경 써야 돼가지고 이건 어떤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뭔가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네. 제가 왜 아무것도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네. 약간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네. 특히나 이제 처음에 이제 연락 받았을 때 저는 하나만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와 보니까 이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조금씩 하다 보면 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다 덮어놓고 저는 너무 지금 재밌는 마음 상태로 하고 있어요. 올 때마다 너무 기대가 돼요. 네.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버릇이 읽을 때도 소리를 내서 읽는 버릇이 있어요. 네. 책을 읽을 때라도 네네. 운전하면서 가다가도 표지판 나오면 네. 그냥 주소를 간판 보면 다 읽어요. 그냥. 네. 네. 보이는 대로 그냥 극장판 또 뭐 로봇 군단의 습격 이런 식으로 그냥 보이면 읽어요. 그게 성우들의 특징이거든. 성우들이 그런 분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저는 그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지만 본인의 목소리에 도취하는 게 아닐까. 아 그런가?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네. 스스로 내 목소리가 좋다 이런 느낌. 그쵸.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있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목소리가 아주 듣기 싫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분명히 자기 목소리에 약간 도취되는 게 있지 않을까. 목소리 좋으신 분들은 저는 그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게 막 자아도취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랄까 되게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솔직히 감사도 하고 이거를 이제 좀 잃지 말아야겠다. 이 느낌을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것도 있고 뭐 순전히 자아도취해서 내 목소리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러진 않아요. 그게 제가 표현이 좀 심한 표현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그거는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자신감. 내가 있어요.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네. 자신감은 분명히 연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자산인 것 같아요. 네. 노래를 뮤지컬 배우시니까 노래를 하실 텐데 제가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쵸. 근데 노래를 안 한 자락만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노래하는 지 되게 오래됐는데 진짜. 사랑하오 사랑한단 말이오 부디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오 웃고 있는 내 앞에 그대 예쁜 눈물을 보이지 마시오. 네. 목소리가 확실히 저음에서 네. 매력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네요. 그냥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공간을 전체를 공명시키는 그런 힘이 있으십니다. 또 뭐 닭의 역할을 먼저 드렸었는데 네. 닭 같은 경우는 감정 표현이 거의 없어요. 네, 맞아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근데 그게 닭 캐릭터가 네. 좀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 네.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감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표현할 때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맨 마지막에 그 표시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네, 문장 부호를.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대사는 생각 안 나지만 제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물음표? 뭐 이런 식으로 기분이 너무 좋군. 물결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어떤 그런 표시로 감정을 표현을 하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재밌으면서도 어려워요. 오히려 물음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SOS의 목소리는 누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SOS는 거대한 합체 로봇이기 네. 때문에 목소리도 좀 동굴에서 울리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좋겠다고 생각했고 뭐 그렇게 보면은 박홍 씨 외에는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네. SOS까지 부탁을 네, 드렸는데 SOS를 연기하실 때는 닭과 어떤 차이를 두시나요? 그게 이게 내부 구조를 약간 좀 바꿔서 하는 거라 발성을 좀 바꿔서 하는 건 이게 말씀으로 이게 글로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되게 힘든데 네. 예를 들면 목소리로 지금 하자면 이제 여기 지금 이게 요 중간을 제가 지금 평상시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SOS는 오히려 더 공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볼륨도 좀 커야 돼요. 네. 닭으로 하면
누가 불렀나 SOS. 근데 SOS 버전 누가 불렀나 SOS 이런 식으로 더 열어요 여기를. 네, 얘기할 때. 그거를 두성이라고 하나요? 저는 사실 따로 발성을 배워보질 않아서 이게 두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머리가 앰프가 되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를 울리는 그게 두성이지 않을까. 네. 두성인 걸로. 네. 제가 아까 굉장히 저음의 그 풍성한 보이스를 갖고 계시다고 네, 네. 그랬는데 이 목소리가 무게를 잡으면 굉장히 멋있는 목소리인데 네. 약간 이제 코믹하게 만들면 박명수 느낌이 나더라고요. 혹시 그런 소리 박명수 씨의 목소리와 비슷하다 뭐 이런 말씀 들은 적 있으세요? 박명수는 못 들어봤어요. 네, 그 아마 또 봉영춘 할아버지 네. 연기를 하실 때 네. 이제 목소리를 약간 코믹하게 네, 이렇게 네. 비틀어서 연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에이 아니지 봐줄 테니까 이런 가게 다시 오지 마쇼. 지. 박명수님의 목소리와 굉장히 흡사한 톤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집에 와서 한번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영춘 할아버지라는 캐릭터도 연기를 해주고 계신데 네. 하트 2에서는 꽤 중요한 배역이거든요. 이 봉영춘 할아버지가. 네. 혹시 연기를 하시면서 네. 좀 공감이 되는 대사 같은 거 있으셨어요? 공감되는 데서요. 네. 제가 뭐랄까 기계치예요. 네. 정말 기계치라서 기타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장비 같은 거 있으면 정말 단순하게밖에 못 써요. 네. 이렇게 기능이 좋고 점점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너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네. 제가 핸드폰의 기능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통화, 카톡 이거 아니면 잘 몰라요. 근데 봉영춘 할아버지가 뭐 주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거 젊은이들이 어쩌죠 뭐 그러면서 저희 그때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키오스크 누르는 거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라든가 주문을 할 때도 요즘에는 직접 키오스크로 하잖아요. 네. 전 그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처음에 진짜로. 봉영춘 그 잡채인데. 그래서 그때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기술의 발전은 사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건데 맞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네. 사실을 우리가 좀 간과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네. 있고 아주 거기에 최적의 배역이 아니었나. 이거 뭐야?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또봇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네, 또봇 시청자 여러분들, 닭 그리고 할아버지 SOS를 맡고 있는 박웅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로 연기를 하고 만나 뵙게 돼서 저는 너무 설레고 기분 좋고 항상 이렇게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보이스 액터로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느낌표!